오늘도 해봅시다. 아, 무슨 코로나도 재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탄저균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옛날에 9.11 때 나오던 그거 아닌가? 그치. 이제 한참 이제 그 9.11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던 미국이 건드려지면서 그때 이제 테러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테러가 저런 테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화학 테러들도 이제 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탄저균인데, 지금 사실 얘기하려는 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어. 푸형이 뭘 만들 그치, 누가 봐도 막 아유 지네끼리 또 무슨 만들었나? 하는 또 거잖아. 실험하다가 무슨 균이 퍼졌나 이런 게 아니라 응, 자연 상태에 탄저균이 발견됐다 그래서, 응, 이게 좀 솔직히 말해서 탄저균 자체가 이 워딩이 갖고 있는 파워가 좀 있단 말이야. 응, 무섭지.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연 상태 탄저균이라는 게 뭔 말인가 아마 싶을 것 같아서 한번 응.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물론 지금도 뭐 뭐야 코로나랑 지금 막 계속 뭐가 이상한 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흑사병 그러던데. 그러니까 흑사병도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치사율이 높은 폐렴이 번지고 있대나? 고대병기 아님? 진짜?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씨 진짜 막 지구 망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알려져 있는 사실들 조금 말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너랑 나랑 얘기했던 게 이제 AI 쪽에서 관련해서 이제 축구 최근에 이제 사실 너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럴 텐데, 최근에 이제 토트넘과 우리 형이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도 요 페널티킥을 안 불어서 지금 비긴 사건도 있었고, 뉴스는 본 것 같아. 맨유에서도 이제 그 크루이프 턴이라고 하는 동작에서 동작인데, 이거를 심판이 PK가 아니라 또 PK 불어갖고 오심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사실 간만에 이제 진행한 축구지만 또 그런 것들이 터지고 있어서, 이런 데서 또 AI 심판이 어떤 거 현재는 AI 심판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 탄저균부터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맞네? 보이고, 애들이 그냥 이렇게 놀고 있다. 이건 뭔데? 저 돋보기 뭔데? 저 미친. 야, 시선 강탈인데 저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게 이제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 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 38도를 기록했다 라는 게 사실 충격적인 거지. 원래 저기 얼음 있어야 되는 거 아님? 그러면? 자, 그래서 요 원래 마을의 상태를 보면은, 자 최근에 또 아주 망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라스트 오브 어스 2 같은 데가 거의 약간 나 딱 그거 생각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냥 그 구글에다가 이미지에다가 방금 요 나왔던 베르호얀스크를 치면은 요 동네가 구글 이미지로 떠. 그러니까 이런 동네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위성을 촬영을 해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아메리칸 대륙 쪽 이게 있고, 요쪽이 이게 그린란드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 그린란드네. 요쪽이 이제 요게 알래스카고,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쭉 여기가 유럽들이 있는 건데, 아, 여기 왜 이래? 얘가 시뻘겋지? 그러니까 밑에보다 아이고야. 더 이래. 왜 이래? 잘못 눌렀다. 밑엔 버런데. 이러니까 지금 이런 데가 막 원래 러시아 쪽으로 당연히 더 펄해야 되는 지역들이 지금 이제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일단 한국은 겁나 더워 보여. 저기 중앙에 위쪽에. 근데 사실 이게 이 기자가 나온 게 6월 22일이면은 우리나라보다 그냥 더웠던 거거든, 얘네는. 그냥 우리나라 더운데? 38도라는 거 정도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8월 15일이야. 가장 이제 더웠을 때의 온도급이야. 이런 걸 기록하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얼음이 다 녹고 이렇게 건지.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아마 이게 올해 여름이 오기 전부터 사실 코로나도 물론 문제였지만 요런 기상 예고가 계속 났어. 올해 진짜 사상 최대로 덥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진짜 더운 연도가 2016년이었는데, 물론 내가 이제 그 2018년도도 엄청 더웠던 게 40도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찍을 일은 사실 없는데 아마 40도까지 됐었을 거야. 매년 덥긴 했는데. 근데 2016년도가 어땠냐면, 내가 이제 이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거, 이 당시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 그래서 이때도 한 38도, 이때는 또 지옥이었던 게, 2016년도가 내가 기억하기로
열대야가 응. 한 일주일 넘게 발생했을 거야. 아 최악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물을 뿌리고 잤어 목에다가. 아 물 뿌리고 잤어? 샤워하고 자면은 한 3시간 뒤에 더워서 깨. 그러면 옆에 원래 마시려고 떠놨던 물을 그냥 대충 뿌리고 다시 잠들고. 원래도 이럴 수도 있다. 그니까 올해는 이제 뭐 거의 계속 요 엄청나게 더울 가능성이 제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425개월 연속으로 20세기 평균 대비 높은 기온이며 5월은 평균 기온은 44년째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높다. 그러니까 계속 더워지고 있다는 소리지.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치고. 근데 이게 문제가 갑자기 탄저균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라고 하면서 보면은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잇따라 노출, 상상 못한 바이러스 공격받게 될지도. 근데 뭐 지금 이게 사실은 지금은 안 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바이러스 천국에 살고 있어 사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더 센 놈이 와도 어차피 지금 것도 해결 못 하는데 뭐. 근데 에인션트 바이러스 그러니까 겁나 세 보인다. 그치, 장난 아니지. 약간 맘모스 이런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 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게 뭐냐면은 원래 여기가 툰드라 지역이야. 그러니까 요 지금 초록 마을이 요런 마을이라고 보면 돼. 근데 얘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서 이 밑에 원래 엄청나게 계속 잠들어 있었어야 되는 애들이 그 원래는 흙이랑 물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녹아서 저 빙하가 계속 단단해졌겠지. 근데 얘들이 갑자기 녹으면서 다 이 토양이 하고 무너졌구나. 흘러내리는 토양을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나 봐. 영구 동토는 원래는 이제 얼어 있어야 되는 그치. 애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게 빙하로 이렇게 되면서 원래 물이랑 뭐 빙하랑 섞이면서 이렇게 그냥 단단하게 유지되는 애들이 38도가 기록돼 버리니까 얘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데 여기 이제 원래 막 그러니까 몇만 년 동안 얼었던 애들이 녹으면서 이 안에 뭐 엄청나게 센 뭐 애들을 죽였던 바이러스들이 나타났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탄저균인 거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게 갑작스럽게 더웠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한 2, 3년 단위로 계속 엄청나게 덥고 그나마 좀 낮고 덥고 낮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구 동토층을 보면은 2016년에 엄청나게 더웠기 때문에 요게 지금 탄저균이 올해도 발생을 했지만 2016년에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나온 탄저균이니까 다 많이 놀랐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순록을 2,300마리를 죽였다고 했는데 이게 탄저균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탄저균을 막기 위해서 다 죽인 건지는 나도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어쨌든 탄저균도 발견되면서 근데 사람은 사실 많이 죽진 않았어. 뭐 목동 여기는 이 다음 페이지였나? 어쨌든 목동하는 여긴 없네.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없나 보네. 그러니까 결국 요 아마 요 출처에 따라서 들어가 보면 나올 테지만 목동지기하는 12살짜리 애가 한 명이 감염됐고 나머지 주민들도 이제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뭐 확실하게 사실 워낙 시살이 높은 병이라서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거의 사망률이 90%가 되거든. 근데 사실 뭐 술록 2,300마리 죽은 거에 비하면 인명 피해는 엄청 크진 않은 게 뭐 여기 주변 사람들만 감염이 됐을 테니까. 그러네. 그래서 사람이 안 살아서 그냥 그치. 그렇게 됐다. 근데 갑자기 누가 봐도 탄저균이 발명이 됐어. 거기다 시베리아 지역이야. 야씨 러시아 놈들이 이것도 무슨 생화학무기 연구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약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따지고 봤더니 얘 때문인 거지. 원래 자연 상태에 나오면 안 되는 애들이 갑자기 확 녹아서 풀려버리니까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이제 바이러스들이 나타난 거지. 자, 그래서다 보니까 내가 좀 탄저균 자체가 좀 궁금해지는 거야. 왜냐면 요새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우리가 그 뭐 주식 그 뭐지 그 게임 전염병 주식. 전염병 주식회사. 그러니까 걔도 네가 이렇게 승리 플랜을 말해줬지만 보통 그런 데서는 이제 전염병이 센 거고 치사율이 낮은 병부터 원래 유행을 시킨다. 얘는 정확하게 그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애야. 치사율은 90%고 뭐 감염 경로에 따라지만 호흡기로 만약 감염되면 치사율이 90%. 그리고 현대판 뭐 에이즈처럼 거의 면역률도 엄청나게 낮은 형태다. 근데 한반도가 안전지대 아니라고 하는 건 사실 얘는 당연히 안전지대가 아닌 데가 어디 있겠어. 우리 그 체르노빌 터졌을 때 그 태어난 인구를 보면 85년에서 87년까지가 아마 그 요오드가 되게 높게 나타나거든. 어차피 어디 이런 게 터지면 안전지대는 없는데 그래도 얘가 그렇게 막 그 뭐야 전염병이 높은 병은 아니니까 이건 또 너무 막 엄청나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면 뭐 좋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연구 과정에서 1만 5천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 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됐다. 야, 무슨 그 디아블로에 보면은 그냥 전설템보다 고대 전설템이 아. 더 세거든. 뭐 3야? 아니 디아블로 3에 보면 이제 그냥 원래 유니크까지만 있었잖아. 어.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고대 전설이라 그래가지고 어. 거기서 한 방 더 나가는 게 있고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원시 고대 전설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세. 뭐 그런 식이긴 한데. 그래갖고는 이제 뭐 어쨌든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응. 뭐 환경 파괴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했지만 응. 갑자기 바이러스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하여튼 좀 태클을 잘못 찍은 그치. 바이러스다. 아 여기다 내놨구나. 응. 그래서 12세 목동이 탄저병으로 숨졌다. 응. 그리고 떼죽음을 당했고 주민 8명이 탄저균에 감염됐다. 응. 이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응. 저런 영하 30 원래는 영하여야 되는 동네에서 뭐 이렇게 많이 살겠어 사람들이. 하긴 어. 나 같아도 안 살지. 그치. 그래서 이게 자연 상태일 거야 아마. 그래서 1941년 이후 75년 만이다. 그리고 지금 걔는 지구 온난화 덕분에 덕분은 아니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쨌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고대 바이러스가 고대 바이러스 탄저균은 또 고대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탄저균을 살펴보니까 이놈이 좀 생각보다 지독해. 그러네. 백도에서 안 죽네. 백도에서 안 죽어서 이게 백도에서 안 죽는다는 소리는 어. 일반인이 방역을 못 한다는 소리야. 그치. 왜냐면 이걸 옷을 기름에다 튀길 수도 없잖아. 안 되지. 삶는 거밖에 없는데. 삶는 거밖에 없는데 그냥 삶아서는 응. 100도를 어차피 안 넘으니까 응. 얘를 못 하는 거야. 음. 그래서 가정에서 대응하기 힘든데 응. 그나마도 뭐 뒤에 나타나겠지만 응. 알코올 모든 세균은 뭐 알코올은 좀 더 약하긴 하니까 응. 웬만하면 다 죽지. 웬만하면 다 죽으니까 결국 코로나 방역이랑 똑같이 손 잘 씻고 마스크 끼고 그것밖에 없구나.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얘가 또 특이한 거는 응. 어쨌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전염병이 자체가 어떤 뭐 그래프를 간다고 했을 때 얘는 치사율이 높은 대신에 이제 사람 대 사람의 전이는 좀 덜한데 얘가 산적병도 뭐 바로 들어왔다고 이게 죽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얘는 대부분의 특징이야. 일단 몸속에 증식이 시작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세균의 특징이어서 근데 그나마도 얘 탄저균은 독소가 너무 세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생제는 이 그 바이러스를 뭐 이렇게 막 분해해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도록 막는 게 기본적으로 항생제의 특징. 항생제의 치료법인데 얘는 그냥 한 마리 한 마리가 졸라 세다 센 거지. 이 근데 소리네. 그게 한 10,000개 정도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 퍼지면서 독이 엄청 세니까 사람이 확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가는구나. 그래서 얘를 막으려면 감염 초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또 감염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치사율이 높게 번지는 거거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 어디에 감염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과 폐 요걸 두 개를 가장 사람 인체 장기에서 제일 핵심을 뽑는데 여기에 이제 뭐 감염되면 사실 심장은 뭐 바로 다 퍼지니까 죽어야지 뭐. 거의 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 많은 나라들이 얘를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과학자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 생물학 무기에 그래서 이 탄저병을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얘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어? 근데 뭐 늘 그래서 탄저병을 개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얘가 쉽게 갑자기 증상이 없다가 다 죽어버리니까 개발하는 게 있는데 또 생물 무기로 막상 생물 무기를 얘로 탄저균을 만들려면은 뭐 어렵대 일단 밖에다가 노출되면 또 생각보다 금방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탄저균을 만들 수 있는 건 여기도 말하지만 빌라덴 이후에 뭐 이라크나 미국이나 뭐 사실 우리가 아는 강대국들 정도나 돈을 써서 얘를 개발할 수 있는 정도지 그냥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무기가 또 아닌 거야. 그리고 어쨌든 사람 대 사람으로는 계속 말했지만 전염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 그래서 사실 내가 요거를 말하고 싶었던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얘가 시베리아 지역이고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진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코로나는 사람 대 사람 뭐 공기 중에는 전달되지만 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덜하고 우리한테도 아직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니까
약간 코로나만큼의 공포심을 가질까봐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를 어쨌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근데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한자를 많이 써놨냐? 뭐 내가 옛날 신문 자료를 그거 와서 그런 것 같아. 음, 뭐 쓸데없는 한자들이 좀 많긴 한데 음, 그 아마 출처 위에 나와 있는 거가 그 한자가 좀 많았어. 음, 그래서 여기서 좀 근데 내용 자체는 괜찮았어서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요 중앙대 의대 최철순 교수한테 탄저균 분야를 또 물어봤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 음. 이건 좀 글씨가 좀 키우자. 나 없어. 어 그래서 보면은 결국 원래 그 감염부위별 치사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얘가 독성이 겁나 세잖아. 음, 그러니까 원래도 심장이랑 폐에 세균이 들어가면은 원래 치명적이야. 딴 데보다 높아. 그치. 근데 얘는 독성이 세니까 압도적으로 치사율이 갑자기 확 차이가 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좀 웃겼어. 사과나 고추도 탄저병에 걸리는데 이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름이 다르다. 그 말만 말만 그거였다는 탄저병이고. 거네. 그리고 이게 또 골 때리더라고. 탄저병을 백신으로 만들려면은 일단 대충 음, 이 한 명을 백신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된다. 음, 그리고 겁나 피곤해. 1차 때는 2주 간격으로 3번, 2차 때는 6개월 간격으로 3번. 매년 추가 접종을 해 효과가 있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걸쳐도 93% 정도만 효과가 있다. 아이씨. 그러니까 대충 1인당 100만 원 잡아먹는다. 근데 위력적이긴 해. 그래서 얘가 대부분의 그 뭐 미군들이 파견 나가는 미군들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는 미군들 정도만 맞고 사실 일반인들은 잘 안 맞는다. 사실 뭐 좀 문명화되면은 딱히 뭐 관련 없을 일 것 같긴 한데 탄저균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은 탄저균이 저런 자연 상태에 나오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생화학 무기로 만들어서 나오는 탄저균이 더 무서운 거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 미군 정도만 맞으면 사실 아직까지는 됐었지. 다만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있을까? 뭐 미국 특수부대 이런 데를 위해서 만들어 놨겠지 어느 정도는. 다만 이게 엄청나게 일반적인 뭐 병은 아니니까 얘를 대중화 시키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대중화 시켜도 1인당 100만 원에다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뭐 몇 명이나 맞겠어. 아예 내 얘기 백신 말고 이제 균을 만든 나라가 있겠냐는 거지. 계속 뭐 연구를 하고 있겠지. 북한도 이거를 그때 여기 아마 나왔을 거야. 뒤에 남아 있을 때 여있네 북한 이라크. 소련 비롯해 북한 이라크. 근데 이건 천연두균이잖아. 탄저균이 아니고. 천연두 그치. 근데 이거랑도 이제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탄저균은 얘가 결국 만들기가 겁나 어려운데 웃긴 게 이러다 보니까 천연두균으로 만든다는 거야. 근데 아마 뒤에 또 나오나? 뒤에 또 뭐 천연두에 대한 설명은 나올 텐데 어쨌든 하면은 이게 천연두는 지금은 사실 예전에 이 곰보병이라고도 많이 불렸는데 예전에 이거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도 봤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거의 수두급으로 그냥 수두가 천연두지. 수두가 그냥 얘가 병 걸렸다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혼자 있어라라고 하면서 학교 그냥 안 가고 집에서 가려운 거 긁지 말라 정도가 돼버렸는데 얘가 1977년 소말리아에서 단 한 건의 천연두 발병 사례로 나온 후 24년간 공식 발표가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백신을 만들 필요가 예전만큼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걸 노려서 탄저균은 개발도 어렵고 이러니까 오히려 얘를 갖다가 무기로 만드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지. 뭐 생물 무기 협정 뭐 비핵화 협정 이런 거 해봤자 어차피 만들 나라들은 만드니까. 근데 비핵화 협정은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미국이 그냥 우리 말고 만들지 마라 이거잖아. 그 나중에 맨날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뭐 다 무시하고 만들었고 결국 그러면 그 만든 나라는 다시 뭐 그 협정으로 들어가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오히려 탄저병은 사실 일부 국가고 뭐 생화학 무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도 너무 세고 오히려 그보다 천연두가 지금은 더 무서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WHO가 이제 사실 박멸을 선언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백신이랑 이런 것들은 사실 정보가 다 있는데 얘를 굳이 다량 생산을 하지 않는 상태가 이르러 버린 거니까 오히려 요거 허점을 파서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국가가 돼버린 거지. 다른 막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치사율만 보면은 탄저균이 무섭지만
확산 속도는 또 천연두가 더 빠르니까. 야 그러면은 시작을 탄저균이 졸라 무섭다고 했지만 결국은 여기 갔더니 점점 야 탄저균 의외로 족밥인데라는 아니지. 분위기 그러니까 아님? 그래서 탄저균이 오히려 생화학 무기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응. 천연두도 이런 식으로 탄저균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천연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독성 비교는 사실 비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갑자기 나는 그러면은 제목이 탄저균이야 아니면 천연두? 탄저균이지 훨씬. 어. 왜냐면 얘는 탄저균을 세부사항으로 알아본 거고 어. 지금 현재는 내가 요거 알려고 싶은 건 사실 요거지. 온난화 문제 이슈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탄저균이 나오는데 너무 뭐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 뭐야 어떻게 나중에 가면 그냥 저런 거 만드는 것보다 기상을 어떻게 기상 조건 이런 걸 뭐 국소적으로 바꿔서 그 동네 사람들만 쪄죽게 하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뭐 변기 같은 걸로 하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탄저균은 뭐 워낙 치명적이니까 걔보다 조금 밑단계로 내려가서 천연두 파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다른 여러 가지 병들로도 얘네들도 생물학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종식 선언을 어느 정도 하고 치료제가 나왔다고 이미 안심했을 때 또 안심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그래갖고 안심하게 디스탄트 얘네는 그러네. 똑같이 복사된 거였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러니까 한창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럴 때도 각각 국가들이 지네 입속 챙기려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좀 짜증 나면서도 근데 또 어쩔 수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누군가는 지금 그 코로나도 좀 배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치? 사실 뭐 거겠네. 지금은 사실 백신용으로 어떻게 보면 배양을 해야 되는 거고 백신도 없잖아 아직. 없지. 그러니까 백신 개발할 때 계속 배양하는 그 균은 필요하니까. 뭐 그거는 그건데 사실 좀 이게 중국에서 자꾸 뭐가 나오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많지. 안 그랬으면 좋겠다마는. 현재는 뭐 일단 그런 건 일단 종식부터 먼저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과오를 따지긴 해야 될 텐데. 일단은 뭐 이 코로나도 거의 뭐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내년 하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그 유럽 롤 있잖아. 그 에리씨 걔네 다시 멈췄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어디야 미국이 확진자가 6만 명씩 나오나? 아 근데 거기는 조금 다르지. 약간 좀 사람들이 좀 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던데. 그 마스크를 쓰면 그거 이제 너는 국가 체제에 복종하는 뭐 그런 사회주의 자식이다 뭐 이래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뭐 근데 뭐 결국 그렇게 죽어나가면 답이 없어. 그냥 걔네 역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 뭐 근데 그렇긴 한데 얘기를 하는 게 그렇더라고. 이제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는 놈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니까 그때. 그래 뭐 어쨌든 여기랑 좀 주제가 벗어났으니까 걔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뭐 탄저균으로 얘기했지만 탄저균뿐만 아니라 사실 뭐 다른 쪽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지나가는 일반 병도 이런 뭐 생화가 될 수 있다. 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자연 상태에서 나온 탄저균은 뭐 전 세계를 이 정도 코로나 정도로까지 위험하지는 않을 거다. 전염성은 어쨌든 낮으니까. 한번 끊고 가자. 얘 주제가 다르니까.